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어르신들께 먼저 한 가지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 당장 집을 비워야 한다면, 그러니까 내일 아침부터는 전혀 다른 동네에서 살아야 한다면, 마음이 제일 먼저 어디에서 불편해지실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낯선 데는 싫다. 이사라는 말만 들어도 숨이 막힌다. 지금 있는 곳이 불편해도 그냥 익숙한 데서 사는 게 낫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외로 이동해서 사는 걸 꽤 꺼려합니다. 서울을 떠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고향을 떠나면 뿌리가 뽑히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노후에는요, 익숙함만 붙들고 살기에는 현실이 너무 냉정합니다. 노후에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 생활비가 달라지고, 병원에 닿는 시간이 달라지고, 교통비가 달라지고, 지자체 혜택이 달라집니다. 말하자면 같은 연금을 받아도, 같은 통장을 갖고 있어도 사는 곳 하나로 삶의 난이도가 확 바뀌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후의 주거지 선택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후 주거지는 멋으로 고르는 게 아니라 생존과 편안함으로 고르는 겁니다. 전망 좋은 곳, 사진 잘 나오는 곳도 좋습니다. 하지만 노후가 시작되면 사진보다 더 무서운 게 고지서고 낭만보다 더 필요한 게 응급실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막연한 감성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순서로, 어떤 생각으로 주거지를 선택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지 선택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첫째, 재산 가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후에는 돈이 들어오는 구멍보다 돈이 새는 구멍이 많아집니다. 의료비, 생활비, 관리비, 교통비, 예상치 못한 수리비.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흔들리면 마음이 더 흔들립니다. 내가 옮긴 곳에서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팔려고 해도 안 팔리면 어떡하나, 이 불안이 노후의 평온을 갉아먹습니다. 둘째, 내 노후 계획과의 연결입니다. 나는 병원을 자주 다니는 체질인지, 나는 밖으로 나가는 걸 좋아하는지, 나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은지, 배우자와 둘이 오래 지낼 가능성이 큰지, 혹은 혼자 남을 가능성이 큰지. 이런 플랜과 주거지가 맞아야 합니다. 셋째, 혜택입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복지 혜택이 다르고, 교통 편의가 다르고, 의료 인프라가 다릅니다. 결국 노후 주거지 선택은 내 남은 시간을 어떤 조건에서 살 것인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실감이 더 잘 나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강의 일정으로 어느 섬 지역에 갔다가 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단정하게 차려입은 노부부가 함께 버스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옷차림이 정말 깔끔하고 표정도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말을 트게 되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여쭤봤습니다. 두 분은 여기 고향이십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향은 다른 곳인데 여기서 산 지 꽤 됐다. 그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여행 오신 게 아니라 여기서 사시는 겁니까? 그렇다고 하시더군요. 젊은 날에 잠깐 한 달 살아보기 같은 게 아니라 아예 삶의 기반을 옮겨서 살고 계신 겁니다. 더 인상적인 건 그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그분들은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았고 이제는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길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왜냐고 했더니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다음 단계의 주거로 갈아타려 한다는 겁니다. 전국의 여러 시설을 찾아보고 직접 가서 잠깐 살아보는 식으로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노후 주거는 한번 정하면 끝이 아니라 내 몸의 변화와 생활의 변화에 맞춰 단계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바다 가까운 곳이 좋을 수 있습니다. 공기가 좋고 산책하기 좋고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몸이 약해지고 병원 접근성이 더 중요해지면 그때는 다른 선택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흐름을 아주 현실적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반대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멋진 곳으로 옮겼는데 시간이 지나 후회하기도 합니다.
살기는 좋았는데 막상 집을 내놓으니 값이 생각보다 떨어져서 팔리지 않더라. 교통이 생각보다 불편해서 병원 한 번 가는 게 큰일이더라. 친구도 없고 할 일이 없어 마음이 가라앉더라. 이게 노후 주거의 함정입니다. 처음에 설렘으로 결정하면 생활의 디테일이 뒤늦게 덮쳐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렘을 만들기 위한 방송이 아니라 후회를 줄이기 위한 방송입니다. 그럼 주거지를 언제 선택해야 하느냐? 이 질문이 꼭 따라옵니다. 답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전원주택 생활을 꿈꾸는 분이라면 너무 늦게 시작하면 힘들 수 있습니다. 전원 생활은 멋있지만 손이 많이 갑니다. 눈이 와도 치워야 하고 잡초가 올라오면 뽑아야 하고 집에 작은 고장이 나도 내가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니 전원 생활이 체질에 맞고 활동성이 충분한 시기에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면 나이가 더 들수록 많은 분들은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엘리베이터, 관리 시스템, 가까운 상가, 병원, 대중교통. 이런 것들이 하루하루를 훨씬 편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남들이 좋다는 곳이 나에게도 좋은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전원 생활이 행복합니다. 텃밭 가꾸고 자연을 가까이 두고 조용한 하루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생활이 고문이 됩니다. 벌레, 먼지, 고립감, 이동의 불편함이 하루를 지치게 합니다. 그러니 주거지는 유행이 아니라 체질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부지런한 편인지, 나는 집안일을 직접 챙기는 편인지,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지, 아니면 사람을 만나야 기운이 나는지,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집의 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조건 작은 집이 좋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관리가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은 너무 좁아도 답답해지고 너무 넓어도 기운이 빠집니다. 게다가 어떤 분은 책을 읽거나 취미를 하거나 손주가 가끔 찾아올 때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니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노후의 집은 과시가 아니라 컨디션 관리라는 것. 집이 나를 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지역을 고르는 기준을 5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노후에는 이 5가지가 삶의 만족도를 결정합니다. 첫째, 생활비 부담이 적어야 합니다. 서울이 편리하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그 편리함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집값만이 아닙니다. 관리비, 물가, 각종 서비스 비용, 이동 비용까지. 노후에는 수입이 늘기보다 고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활비가 덜 드는 곳이 주거지 선택의 큰 축이 됩니다. 서울에 큰 자산을 깔고 있는 것이 반드시 최선인가? 이 질문을 냉정하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의료시설이 가까워야 합니다. 응급 상황은 예고 없이 옵니다. 큰 병원이 가까이 있으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동네 의원도 중요하지만 필요할 때 큰 병원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있는지, 이동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대중교통으로도 접근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자연 환경이 좋아야 합니다. 노후 건강은 결국 생활 습관과 연결됩니다. 산책할 곳이 있는지, 공기가 괜찮은지, 걷기 좋은 길이 있는지. 자연 환경이 좋으면 억지로 운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걷게 됩니다. 그 차이가 큽니다. 넷째, 교통 인프라가 좋아야 합니다. 자동차가 없거나 운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기차 접근성, 그리고 택시나 이동 지원이 얼마나 편한지. 교통이 막히면 병원도, 시장도, 사람 만나는 일도 점점 멀어집니다. 다섯째, 사회적 교류가 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외로움입니다. 동네에 모임이 있는지, 문화시설이 있는지, 공공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웃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지. 이 5째 조건이 생각보다 오래 사는 힘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만으로도 어르신들 머릿속에 어느 정도 지도가 그려지실 겁니다. 나는 생활비가 우선이다. 나는 병원이 우선이다. 나는 자연이 꼭 필요하다. 나는 교통이 핵심이다. 나는 사람과의 연결이 중요하다.
이런 우선순위가 생기셨다면 아주 잘하신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지역들이 이런 조건을 비교적 잘 충족하느냐? 그리고 사람들은 왜 특정 지역에서 만족하고 어떤 경우에 후회하느냐? 또한 인공지능이 추천했다는 지역 목록을 어떻게 참고해야 현명한지 그 판단법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지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꼭 묻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가 좋다는 거냐? 그런데 제가 늘 먼저 말씀드리는 건 이것입니다. 어느 동네가 제일 좋다는 정답은 없습니다. 대신 나에게 맞는 조건을 더 많이 만족하는 곳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역 이름을 무턱대고 던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고르는 방식과 사람들이 실제로 이동해서 살아본 경험에서 어떤 갈림길이 생기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그 노부부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분들은 왜 섬 지역으로 옮겼을까요? 단순히 풍경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두 분의 생활 패턴과 재정 구조가 그곳에서 가능한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연금이 일정하게 들어오고 소비를 무리하게 하지 않고 산책이 가능한 환경에서 생활의 만족을 얻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분들은 옮겨도 된다는 마음의 유연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한번 옮기면 실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옮기지 않거나 옮겨도 무리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옮기는 것을 한 번의 결론이 아니라 단계로 보셨습니다. 이게 노후 주거 선택에서 굉장히 강한 전략입니다. 반대로 후회하는 경우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첫째, 집값을 너무 낙관한 경우입니다. 어느 지역이 뜬다더라, 앞으로 좋아진다더라. 그런데 노후는 투자 판단을 오래 끌고 가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내 편이어야 하는데 노후에는 시간이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둘째, 교통을 가볍게 본 경우입니다. 지도에서는 가까워 보였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멀게 느껴지는 곳이 있습니다. 버스 배차가 드물고 환승이 불편하고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이 되면 한번 나가는데 마음의 각오가 필요해집니다. 셋째, 의료 인프라를 과소평가한 경우입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병원은 가끔 가는 곳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들르는 곳이 됩니다. 넷째, 외로움을 대수롭지 않게 본 경우입니다. 조용한 곳이 좋다고 옮겼는데 조용함이 어느 순간 적막이 됩니다. 이때부터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역을 이야기할 때 저는 이렇게 접근하길 권합니다. 첫 번째,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조건을 한 가지 정한다. 두 번째, 있으면 좋은 조건을 두 가지 정한다. 세 번째, 견딜 수 있는 불편을 한 가지 정한다. 이 방식으로 보면 지역 후보가 현실적으로 좁혀집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에게 묻습니다. 어디가 살기 좋으냐? 인공지능이 답을 주면 표처럼 정리되어 나오기도 하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답을 정답으로 믿으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일반적인 조건의 평균을 말해줄 수는 있지만 내 체질과 내 생활을 대신 살아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인공지능의 추천은 지도가 아니라 출발점으로만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추천 목록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봅시다. 바다와 산이 가까워 힐링이 되는 도시, 의료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진 중소도시, 교통이 비교적 편한 곳, 기후가 온화한 지역. 이런 추천은 듣기만 해도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지역의 집값 흐름, 실제 병원 대기, 겨울바람 체감, 관광철의 혼잡, 지역 커뮤니티의 밀도, 이런 것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후보지에 가서 생활 동선을 직접 해보는 겁니다. 집에서 나와 시장까지 가보고 병원까지 가보고 읍내까지 가보고 산책로를 걸어보고 비 오는 날도 한번 상상해보고 저녁에 얼마나 어두운지 택시는 잘 잡히는지 이웃과 인사가 되는 분위기인지 이런 걸 해보셔야 합니다. 한 달 살이가 괜히 유행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한 달 살이는 체험일 뿐이고 노후 이주는 생활이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후보지 선택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고향입니다. 고향은 마음이 편합니다. 친구가 있고 추억이 있고 말이 통합니다. 그런데 고향이 반드시 생활에 편한 곳인지는 또 별개입니다. 고향이 도시라면 귀향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인프라도 있고 커뮤니티도 있고요. 하지만 고향이 너무 외진 곳이면 의료와 교통에서 불편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향을 선택할 때도 감정과 현실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이 추천해 준 곳은 참고해도 됩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을 내릴 때는 내 발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도에서 가까운 병원과 실제로 갈 수 있는 병원은 다를 수 있습니다. 풍경이 예쁜 곳과 겨울에 살기 편한 곳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후보지를 정했다면 꼭 실제 동선을 점검하십시오. 다음으로는 앞으로 주거 개념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집을 소유하는 게 중요한 시대에서 나에게 최적화된 주거를 찾는 시대로 바뀐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집값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불안을 줄이는 방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르신들, 이제는 주거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야 할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이 곧 자산이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마음이 든든했고 집값이 흔들리면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고를 때도 살기보다 가치를 먼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노후가 시작되면 이 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노후에는 집이 자산이기 전에 생활의 무대입니다. 무대가 불편하면 자산이 아무리 커도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앞으로의 주거는 소유보다 최적화의 개념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큽니다. 소유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소유만 붙들고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값이 큰 집을 갖고 있어도 인구 변화와 지역 변화로 가격이 출렁일 수 있습니다. 그 불안에 매달리면 노후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반대로 최적화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관리비가 내 몸에 부담되지 않는가? 병원이 가까운가? 교통이 편한가? 시장과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가? 산책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에 예라고 답할수록 노후가 편해집니다. 그리고 최적화의 관점은 단계적 이동과도 연결됩니다. 처음 은퇴 직후에는 활동성이 있습니다. 걷고 여행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연환경과 문화 인프라가 있는 곳이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몸이 약해지면 병원 접근성과 이동 편의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니 노후 주거를 한 번에 끝내려 하지 말고 필요하면 단계적으로 바꾸는 것도 전략입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면 결정이 더 유연해집니다. 이제 현실적인 숫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계를 봅니다. 뉴스에서 몇 퍼센트가 준비가 부족하다, 평균이 얼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평균이 아닙니다. 내 통장이 준비되어 있는가, 내 생활이 버틸 수 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부부 기준으로 월 생활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함정이 있습니다. 은퇴 직후의 생활비와 고령이 되었을 때의 생활비가 다릅니다. 젊은 노후에는 외출과 문화생활이 많아 지출이 늘 수 있고 더 나이가 들면 의료비 비중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생활 패턴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 계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거비입니다. 집이 크면 관리비가 늘고 차량이 있으면 유지비가 늘고 위치가 멀면 교통비가 늘고 인프라가 부족하면 생활 비용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최적화는 결국 노후 자금의 지속 가능성과 연결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돈이 새지 않게 만들어서 버티는 방식입니다. 이제부터는 노후 준비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관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노후 준비를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라고 권합니다. 재물의 준비, 재주의 준비, 존재의 준비. 이름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뜻은 아주 단순합니다. 재물의 준비는 말 그대로 자산과 소득의 구조입니다.
연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추가 소득이 가능한지, 큰 지출에 대비한 안전망이 있는지, 제주의 준비는 내가 무엇을 하며 하루를 보낼 것인지입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이 너무 많아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취미든 일거리든 배움이든 내가 움직일 이유가 필요합니다. 존재의 준비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입니다. 품격 있게 살 것인지, 공동체에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 것인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노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집은 자산이기도 하지만 노후에는 삶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니 값만 보지 말고 조건을 보십시오. 불안을 키우는 소유가 아니라 마음을 편하게 하는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노후의 생각들, 그러니까 나는 아직 젊다, 자식이 돌봐주겠지, 배우자와 끝까지 같이 가겠지. 같은 마음속 가정들이 왜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착각에서 빠져나오면 주거 선택과 노후 준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노후 준비에서 가장 무서운 건 돈이 부족한 것만이 아닙니다. 생각의 착각입니다. 착각은 조용히 다가와서 결정을 흐리게 하고 그 흐려진 결정이 나중에 현실로 돌아오면 크게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부에서는 노후에 흔히 하는 착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정리해 두면 주거지 선택도 생활 설계도 훨씬 더 현실적으로 잡힙니다. 첫째 착각은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듣기 좋습니다. 마음도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나이는 숫자만이 아닙니다. 체력은 바뀝니다. 회복력은 줄어듭니다. 작은 불편이 큰 장애가 됩니다. 지금은 계단을 가볍게 오르내려도 몇 해 뒤에는 무릎이 그걸 허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버스 환승이 가능해도 나중에는 그 환승이 하루를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거를 정할 때 지금만 보지 말고 미래의 나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둘째 착각은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며칠만 앓고 떠나면 된다는 낭만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후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병원 방문이 잦아지고 약이 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의료 접근성과 생활 동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거는 낭만을 담는 그릇이기도 하지만 위기 때 나를 지켜줄 구조이기도 합니다. 셋째 착각은 자식이 나를 돌봐줄 것이다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습니다. 물론 효도하는 자식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효도는 자식의 의지에만 맡길 수 없습니다. 결국 나는 내가 준비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주거지를 고를 때도 자식 집 근처만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자주 오지 못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 내가 혼자서도 버틸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넷째 착각은 배우자와 끝까지 함께 갈 것이다입니다. 현실에서는 둘 중 한 사람이 먼저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남겨진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살 수 있는지, 혼자가 되었을 때 교류가 가능한지, 집이 관리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 때는 괜찮았는데 혼자가 되니 모든 것이 벅차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 주거 선택은 둘의 현재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미래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이 착각에서 빠져나오면 결론은 분명해집니다. 노후 주거는 낭만보다 안정, 확장보다 접근, 고립보다 연결, 과시보다 지속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으로 보면 내가 어디에 살아야 할지, 어떤 집 크기가 적당한지, 어떤 인프라가 필수인지가 더 또렷해집니다. 사부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착각을 버리면 두려움이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구체적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희망 대신 구체적인 계획이 생기면 노후는 덜 흔들립니다.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면서 어르신들께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주거지 선택 체크리스트와 내 상황별 추천 선택 방식을 말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마디, 왜 결국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 노후를 편하게 만드는지 그 이야기를 마무리로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제는 짧게 말하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주거는 한번 잘못 고르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부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라도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 주거 선택의 핵심은 5가지 조건이었습니다. 생활비, 의료, 자연환경, 교통, 사회적 교류. 이 5가지 중에서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그 다음은 후보지 검증입니다. 후보지를 정하면 반드시 생활 동선을 직접 해보셔야 합니다. 집에서 시장까지, 집에서 병원까지, 집에서 대중교통까지, 집에서 산책로까지. 낮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가능하면 주말과 평일도 다르게 느껴보십시오. 지도는 정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몸으로 느끼는 거리가 진짜 거리입니다. 그 다음은 체질 점검입니다. 나는 전원생활 체질인가, 도시생활 체질인가? 나는 조용함이 필요한가, 사람 소리가 필요한가?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한가, 이웃과 섞여야 편한가? 정답은 없지만 체질은 있습니다. 체질을 거스르면 노후는 지칩니다. 그 다음은 단계적 설계입니다.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선택이 앞으로도 계속 좋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에는 병원 접근이 더 중요해질 수 있고, 교통이 더 중요해질 수 있고, 관리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에 끝내려 하지 말고 필요하면 단계적으로 바꿀 여지를 남기십시오. 최소한 혹시 그때는 어떻게 하지라는 질문을 미리 해보는 것만으로도 결정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거를 소유가 아니라 최적화로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값을 붙들고 살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반면 내 생활이 안정되면 집값이 흔들려도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노후에는 마음이 곧 건강입니다. 그래서 최적화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동을 꺼려합니다. 익숙한 곳이 편하니까요. 그런데 노후는 익숙함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움직이라는 말이 무모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과감함은 무작정 떠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조건을 세우고 확인하고 비교하고 필요한 만큼만 이동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결단입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신 어르신들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는 곳이 정말 내 노후를 지켜주는지 5가지 조건으로 한 번만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라도 크게 불안하다면 후보지를 정하고 직접 동선을 걸어 보십시오. 그 한 번의 걸음이 앞으로의 10년을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이 노후를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로 맞이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기준과 방법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오늘 밤은 마음이 조금 더 가벼우시길 바랍니다.